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한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 경찰 특공대가 학교 곳곳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해 3시간 정도 수색한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10일 오전 8시 13분쯤. 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누군가 교내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고 이를 확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학교 측은 신고 직후 아침에 등교한 학생 1,200여 명을 모두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 사이트에도 공지를 올려 관련 내용을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했습니다. 폭발물은 없었지만 학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 안 믿겼어. 애들이 다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다 거짓말 같아가지고 엥?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서 하교하라 해서 너무 놀랐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애들 다 무서워하고 어떡해 이러면서 다 조금 약간 혼란스러워하면서 찌를 뻔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 학교는 1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고사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메일은 이 학교의 자퇴생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의 도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학교나 백화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폭발물 설치 협박. 올해만 벌써 1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협박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처벌을 강화한 공중협박죄가 시행 중이지만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고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보니 응답기업의 36.3%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로는 3곳 중 2곳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과 매출 감소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인건비 상승 부담,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의 부재,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답했습니다. 직무별 채용 계획으로는 현장직이 71.4%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2.1%, 연구개발직 16.7%, 영업 마케팅직 15.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5.5%에 불과했고 6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으로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애사심이 높고 성실한 인재, 소통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4.2%로 절반에 가깝고 3천만 원 미만 32.5%,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8.2%, 5천만 원 이상 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입과 경력 중에서는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필요 인력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한다는 응답도 약 70%에 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교도소 외곽부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리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숲길은 오랫동안 폐쇄돼 있던 공간이 국민들에게 열린 숲으로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 교도소 외곽 부지가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숲의 이름은 리화원, 닫힌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화원의 면적은 25,46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녹지 공간이 14,000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 945m에 이르는 마사토 산책로가 있고 넓은 잔디 광장과 세족장도 들어섰습니다. 대구 교도소가 있었을 때 되게 조금 분위기도 암울하고 했었는데 이런 산책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옛 교도소 외곽 부지는 야간 경관 특화거리 리화원 산책로가 1.3km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벌써부터 새로운 걷기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던 구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개방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10월 말 리화원 도시숲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 교도소 후적지는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리화원 도시숲 조성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리면서 이 일대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달성구는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만 평의 이 공간은 오롯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그게 저희가 복합문화예술공간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길에 우리 어민분들이나 구민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현재 리화원에서는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명은 다음 달쯤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포항의 명물, 바로 과메기죠.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제철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꽁치 어획량이 늘고 씨알까지 굵어져 판매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메기 주산지인 포항 구룡포의 한 덕장. 뼈와 내장을 발라낸 꽁치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작업을 통해 건조한 꽁치가 찬 해풍과 햇볕을 번갈아 받으면 꾸덕꾸덕한 과메기로 태어납니다. 주문 전화가 최근 급증하면서 포장을 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각종 채소와 김, 미역, 초장 등까지 모두 한 상자에 담은 과메기 세트는 택배와 전통시장 등에 골고루 공급됩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까지 도와줘 생산자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날씨가 빨리 추워지는 바람에 저번 주부터 택배 양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택배가 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바다 사정까지 과메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과메기의 원재료인 꽁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데다 꽁치 씨알까지 굵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 부담도 예년에 비해 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꽁치 어획량이 감소하여 우리 과메기 하는데 그 어획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꽁치 많이 어획돼서 그 꽁치 원래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 과메기 그 단가도 예전에 비해 한 15% 정도 낮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메기와 함께 구룡포의 또 다른 겨울 진객인 대게도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선보이기 시작해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닐 때가 있죠. 전주시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청년 식탁 사잇길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김다라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 식탁 사익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익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익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내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새로 지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00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 수요가 많았던 월배 지역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예, 제가 집이 이 동네인데 성서까지 다녔거든요. 성서까지 다녔는데 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좋고.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와 여가, 문화 기능을 고루 갖추고 세대 간의 교류도 함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대규모 강당인 청춘홀이 자리하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2층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됐고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실도 마련됐습니다. 3층은 스크린 파크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탁구장, 당구장, 체력 단련실과 같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복지관 내 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핫플로 통합니다. 월배 지역의 어르신들의 염원이 아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월배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월배 지역뿐 아니라 달서구 전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마음껏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서 달서구는 노인종합복지관만 5곳을 운영하게 돼 권역별로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배 노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연계를 강화해 노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표현도 법률로 강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교육감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실에서 정치 교육은 고사하고 개인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정치 자유가 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체도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무원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 자유가 있다면 일단 제안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의 줄서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정치 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25) 구미 라면 축제가 3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오리지널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구미 라면 축제에 약 35만 명이 방문했고 신라면 캐대헌 에디션 12만 개를 포함해 3억 6천만 원 상당의 갓 튀긴 라면 48만 개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25가지 창의적인 라면을 선보인 라면 레스토랑에서는 5만 4천여 그릇이 판매돼 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도 문화봉사단 박두철 단장이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 단장은 달서구 성당동에 무료급식소 행복한 한 끼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문화공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전국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127명이 수상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문양과 칠곡 차량기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임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자체 검토한 예상 발전량은 4메가와트급 규모로 연간 약 2,370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이달 중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올해 서구 전체 국공립 이용 아동수는 전체의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청이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명으로 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중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대신동과 남산동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동식 단속 차량에 직접 탑승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순회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